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인 동창회 자리. 따뜻한 조명 아래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술잔이 돌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 꼭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화기애애하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겪어봤을 풍경이다. 그는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불쑥 자기 이야기를 꺼낸다. 처음에는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라며 시작된 하소연이 어느새 며느리에 대한 흉으로 이어지고 곧이어 자식이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곳에 취직했는지 자랑으로 넘어간다. 그러다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에 갑자기 정색하며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기도 한다. 좌중의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살핀다. 누군가는 애써 헛기침하며 딴청을 피우고 누군가는 몰래 시계를 보며 자리가 파하기만을 기다린다. 즐거워야 할 모임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눈치 게임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한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사람 참 가볍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곰곰이 생각해보면 묘한 연민이 든다. 그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거나 남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악인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단지 그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였을 뿐이다. 마음의 그릇에 여유가 없으니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찰랑거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속에 있는 말들이 여과 없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마치 뚜껑 없는 냄비에 물이 끓어 넘치듯 그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말이라는 형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데이게 만든 것이다. 여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풍경을 두고 한마디를 남겼다. 인간은 내면이 공허할수록 외부의 소음을 갈망한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밖을 향해 소리치지 않는다. 빈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듯 자신의 내면이 가난하고 텅 비어 있는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말을 내뱉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저지르는 최악의 말실수들은 대부분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내 안의 결핍을 들키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보니 오히려 그 결핍을 만천하에 전시하게 되는 아이러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쓸쓸한 말의 풍경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여유를 잃고 쏟아냈던 말들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어떻게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지에 대하여.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것이다. 제1장 하소연의 역설. 나의 슬픔은 타인의 안주거리일 뿐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이 턱 막히는 순간이 온다. 사는 게 참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서, 혹은 자식들이 내 속을 너무 몰라줘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날들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는다. 혼자 끙끙 앓기에는 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디 가서 시원하게 털어놓기라도 하면 이 답답한 속이 좀 뻥 뚫릴 것만 같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는다. 술 한 잔 기울이며 혹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한다. 내가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집 양반이 혹은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러더라.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살 것 같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이고 힘들어서 어쩌나 하며 맞장구 쳐주면 세상에 내 편이 있는 것 같아 울컥 눈물이 나기도 한다. 그렇게 한두 시간 실컷 떠들고 나면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을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 혹은 술이 깨고 난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찾아오는 찜찜한 기분. 내가 아까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나?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 흉을 보지는 않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 입을 떠난 나의 비밀과 약점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나만큼 슬퍼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냉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잔인한 본능이다. 남의 큰 불행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내 자식은 저렇게 속을 안 썩여서 다행이다. 하며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의 그 절절한 슬픔은 다음날 그들의 심심풀이 이야기 소재가 되기도 한다. 야, 김씨네 집 이야기 들었어? 거기도 난리라더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게 됐네.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뱉어낸 고통이 남들에게는 그저 맛있는 술안주가 되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타고 흘러다닌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고 해서 너무 쉽게 마음의 빗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그 호기심 어린 눈빛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단지 남의 집 불구경이 재미있어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진짜 친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친구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의 무게에는 한계가 있다. 만날 때마다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를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지치기 마련이다. 결국에는 저 사람은 만나면 기만 빨린다며 슬금슬금 피하게 된다. 하소연은 하면 할수록 초라해진다. 내 입으로 내 약점을 떠벌리는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나를 불쌍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심지어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 때문에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는 이 서글픈 역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비극이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꾹 참고 병을 키우라는 말일까?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남에게 가져가 해결해달라고 떼쓰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소화해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상처 입은 짐승은 시끄럽게 울부짖으며 돌아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상처를 핥으며 조용히 회복의 시간을 기다린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남들에게 나 좀 봐달라, 나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대신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렇게 삭히고 또 삭혀서 내 안에서 스스로 단단해져야 한다. 슬픔을 밖으로 내뱉지 않고 안으로 승화시킬 때 그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함부로 전시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가족에게라도 보이지 말아야 할 바닥이 있는 법이다. 입을 닫으면 적어도 중간은 간다. 하지만 힘들다고 입을 여는 순간 잃는 것은 나의 품격이요, 얻는 것은 타인의 값싼 동정뿐이다. 지금 당장 마음이 지옥 같더라도 그 불길을 입 밖으로 내뿜지 마라.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깊이를 느낄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나를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잘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으니 자랑 좀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제2장, 자랑의 허무함. 진정한 행복은 결코 요란하게 증명하지 않는다.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면 묘한 기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말 속에 뼈가 있고 웃음 뒤에 가시가 숨어 있다. 그 싸움의 정체는 바로 누가 더 잘 사나를 보여주려는 경쟁이다. 나이가 들면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래서 대화 도중에 틈만 나면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끼워 넣는다. 이번에 우리 사위가 유럽 여행을 보내줘서 갔더니 다리가 아파서 혼났네. 아들이 차를 바꿔준다고 하는데 나는 멀쩡해서 싫다고 했어.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어. 듣기에는 고생한다는 하소연 같지만
사실은 나 이만큼 대우받고 산다. 나 이만큼 돈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아우성이다. 말하는 사람은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떠들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진다. 앞에서는 아이고 좋겠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하며 박수 쳐주지만 그 속마음까지 박수를 치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라. 옛날엔 나보다 못 살았는데 자식 자랑하는 거 보니 꼴불견이더라.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진짜 부자는 굳이 자신이 부자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몸을 사리고 남들 앞에서는 검소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밥값을 계산할 뿐이다. 반대로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줘야만 비로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구걸하는 삶일 뿐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랑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남의 귀에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타인의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불을 지른다는 사실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은 성인군자나 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그러니 굳이 내 행복을 떠벌려서 잠자고 있는 상대방의 질투심을 깨울 필요가 없다. 그 질투는 언젠가 나를 깎아내리는 험담이 되어 돌아오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감춘다. 좋은 일이 생겨도 운이 좋았지, 다들 도와준 덕분이지 하며 공을 남에게 돌리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주머니 속에 귀한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동네방네 꺼내서 자랑하지 않는다. 혹여나 누가 훔쳐갈까봐 깊숙이 넣어두고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으로 간직한다. 행복도 그와 같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행복은 가짜다. 진짜 행복은 말이 없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즐길 뿐이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차를 타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아야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그만큼 헐벗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입을 좀 닫아보자. 자랑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꿀꺽 삼켜보자. 그 말을 삼키는 순간 당신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속을 알 수 없는 묵직하고 귀한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떠벌리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침묵하는 사람을 더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법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서 나온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다.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 것, 좋다고 자랑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 가장 어려운 고비가 남아있다. 슬픔도 참고 기쁨도 참을 수 있겠는데 머리끝까지 치솟는 화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를 무시하는 말, 억울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반응하지 않고 이기는 법, 그 고수의 비결이 다음 이야기에 담겨 있다. 제3장, 화를 참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능력이다. 앞서 우리는 슬픔도 삼키고 기쁨도 숨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도저히 참기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거나 억울한 소리를 할 때 치솟는 화다. 나이 대접은커녕 툭하면 무시하는 듯한 말투, 운전하다가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하는 사람, 내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야속한 사람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확 올라온다.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말버릇이 그따위야? 하고 당장이라도 고함을 치며 받아치고 싶어진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내가 이기는 것만 같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 화를 못 이겨 내뱉은 말들이 과연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화를 내는 그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는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감정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해친다. 혈압이 오르고 손이 떨리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다. 그 모습은 결코 위험 있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 조절 하나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홧김에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당신이랑은 끝이야. 2번 다시 보지 마 같은 극단적인 말들로 수십 년 인연을 단 3초 만에 끊어버리기도 한다. 돌아서서 후회해봤자 이미 상대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은 뒤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과 말 사이에 완충지대를 둔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상황에서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상대가 도발해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의도대로 내가 조종당하는 것과 같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상대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는 것. 이것은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뜻이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차갑게 침묵하며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다. 그 침묵은 100마디 고함보다 더 큰 압박감을 준다. 나는 너의 그 무례한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나의 반응이 없자 당황하게 되고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드는 꼴이 되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기는 법이다. 화를 참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의 증거다. 맹수는 짖지 않는다. 겁 많은 개만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이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화를 돋운다면 속으로 딱 셋만 세어보라. 하나, 둘, 셋.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어라. 그 짧은 3초의 시간이 당신을 구원한다. 끓어오르던 냄비 뚜껑을 잠시 열어 김을 빼주는 것이다. 그렇게 한 템포를 쉬고 나면 날카로웠던 감정의 칼날이 조금 무뎌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짖는 개한테 내가 같이 짖을 필요는 없지. 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품격은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격한 감정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단단한 태도에서 나온다. 분노를 말로 쏟아내지 않고 침묵으로 사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긴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미 주는 선물, 내공이다. 자, 이제 우리는 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모두 살폈다. 징징거림도 자랑도 분노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니 문득 겁이 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심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든다면 마지막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왜 침묵하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어떻게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지, 그 아름다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제사장,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자는 소음을 만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징징거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법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결국 입을 닫는 연습이다. 그런데 막상 입을 닫고 살려고 하니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재미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해서 다 떠나면 어쩌지? 집에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정막이 흐르는 그 고요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전화기 버튼을 누르지는 않는가? 혹은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서도 침묵이 흐르는 꼴을 못 봐서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 떠들어야 직성이 풀리지는 않는가?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남의 목소리와 바깥의 소음으로 채우려 발버둥 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내면의 빈곤이라고 불렀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밖에서 자꾸 무언가를 구걸한다. 위로를 구걸하고 인정을 구걸하고 반응을 구걸한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이 가난하다는 증거다. 반면에 내면이 부유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다. 이미 자기 안에 즐거움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않고 자유라고 부른다.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가식적인 가면을 쓸 필요도 없는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즐긴다. 그렇다면 내면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꾼다. 누군가는 책을 읽으며 옛 성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는 숲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낀다. 또 누군가는 서예를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조용히 사색에 잠겨 지나온 삶을 정리한다. 이렇게 혼자서도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사람은 굳이 사람을 만나서 시시콜콜한 잡담으로 시간을 때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할 말이 없어서 억지로 말을 지어낼 필요도 없다. 이미 내면이 꽉 차 있기에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에게서 오히려 사람이 따르는 향기가 난다는 점이다. 입을 쉴 새 없이 놀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가 빨리고 피곤하지만 내면이 꽉 찬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를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가 툭 던지는 한마디에는 깊은 울림이 있고 그의 온화한 미소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준다. 말수를 줄이려고 억지로 입술을 깨물 필요는 없다. 대신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한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취미를 갖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공부를 시작해보라. 내면의 독에 물이 가득 차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면 말의 소음은 저절로 줄어든다. 타인은 나의 빈 곳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내가 먼저 단단한 나무가 되어야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법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인생의 가장 귀한 걸음이 될 테니까.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늦은 것이 아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입가에 머무는 침묵이 고독이 아닌 평화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한다. 마지막 장, 침묵의 평화. 입을 닫을 때 비로소 위험이 생긴다. 긴 시간 우리는 말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힘들어도 징징대지 말고 기뻐도 자랑하지 말고 화가 나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내면의 깊이로 채워야 한다는 것까지. 어쩌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야박하고 너무 외로운 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사람 냄새나게 부대끼며 살고 싶은데 너무 꼿꼿하게 혼자서만 살라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차가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은하를 쏟아냈다.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만 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르다. 이제는 번쩍이는 은하보다는 묵직하고 변치 않는 금덩어리 하나를 품어야 할 때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그 여백이 있어야 상대방도 숨을 쉬고 나도 숨을 쉰다. 꽉 막힌 도로처럼 답답했던 관계가 시원하게 뚫린 숲길처럼 편안해지는 것은 바로 그 여백 덕분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 속에 쉼표를 하나씩 더 찍어보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한번 부드럽게 삼키고 상대의 말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그저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주름진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화장보다 더 기품 있게 빛날 것이다. 소란스러운 말들로 치장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산과 같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부른다. 아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무시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가볍게 입을 놀리지 않는 당신의 무게감을 느끼고 당신이 뱉는 드문 한마디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제 오늘 밤은 지친 혀를 쉬게 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바깥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등불을 켜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다독여주기를 바란다. 고생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인간관계에 지치고 말실수에 잠 못 이루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앞으로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의 흔적을 이정표 삼아 지친 하루 끝에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고독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위험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